자, 15페이지 예상 문제 5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다음 글에 밑줄 친 기억에서 미음 중 흐름상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일단 흐름이란 게 뭔지 얘기를 해볼게요. 적습니다. 플러스 많았습니다. 자, 흐름이라고 하면 그냥 독해 문제인가 보다라고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독해 영역이 되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뭔가 글을 완벽하게 파악해서 뭐 문제를 풀라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영어에서는. 알겠죠? 영어는 이분법적 사고로 이루어진 글들이기 때문에 그냥 좋냐 안 좋냐 이런 의미로 판단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자, 기억 한번 봐볼게요. 자, 인디펜던트 인 동그라미 칩니다. 자, 디펜던트는 디펜드 온이라는 단어에서 온 의존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남에게 의존하다. 뭐 의존하는 게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걔를 그냥 마이너스로 치자면 인디펜던트는 이제 독립적인 나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는 플러스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걸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억 자체가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없고요. 그렇죠? 이 자리에 인디펜던트가 맞냐 아니면 인을 뺀 디펜던트가 맞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라고 영어는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해야 돼요. 니은도 마찬가지죠. 기법은 포기하다니까 포기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일을 진행하는 게 맞느냐 이제 이런 이분법적 사고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니은은 컴포트니까 컴퓨터가 맞냐 틀리냐가 아니야. 컴포트가 맞냐 틀리냐 판단하면 컴퓨터는 편안하다는 뜻이니까 뭐 편안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느낌이 들 수도 이게 아니라 편안하냐 플러스 안 편안하냐 마이너스 이걸 물어보는 거야. 걔로 뭐 극복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제 포기하는 게 맞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간다. 물론 디귿처럼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어제 뭐 관찰하다? 뭐 관찰하다의 반대말이 좀 애매하지, 그치? 왜냐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뉠 만한 성격을 지닌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무슨 여기까지 이해갔죠? 오케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단어들이 흐름 문제로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5번 진행해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고등학교 되면 더 심해지고 중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본문을 비틀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브업은 포기하다는 단어인데 포기하다라는 단어가 기브업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단어가 포기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단어를 보고 이건 내가 봤던 단어인데 안 봤던 단어인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맥락상 플러스 의미가 맞는지 이게 실제 그 지문에 원래 나왔던 단어든 학교쌤이 변형을 시킨 단어든 그렇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판단하는 건 이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근데 익숙하게 있는 걸 외워가지고 이거 이 단어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 단어가 바뀌었던 말든 플러스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거 플러스로 이것도 플러스 의미다. 그럼 맞는 거고. 원래 마이너스 의미였는데 맥락상?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다. 그럼 맞는 거지. 그렇지? 똑같은 단어를 쓸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는 지문을 변형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 기억을 해야지 이 단어가 원래 뭐였더라라고 머리 싸면서 문제를 풀면 대안 못 갑니다. 알겠죠? 자, 다음 5번 가볼게요. 자, 윗글에 밑줄 친 기억 미음 중 흐름상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라고 했어요. 자, 쌤이 이제 내신 때는 더더욱 그렇지만 항상 시간을 줘요. 5초에서 10초 혹은 좀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들은 20초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그때 진짜 엄청 열심히 해야 돼. 어차피 네가 잠시 후에 설명할 거니까 가만히 있으면 비교할 답안지가 없어져. 그렇지? 비교할 답안지가 없다라는 건 아무 생각을 못 하게 된다는 얘기야. 보통 사람들은 문제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틀렸더라도 자기 답을 적어 놓으면 모르겠더라도 찍기라도 하면 자기가 한 답과 선생님이 말하는 답을 비교하게 되거든. 비교하면서 약점들을 보완하게 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거든. 근데 네가 설명할 거니까 나는 어차피 뭐 괜찮아. 어차피 해봤자 좀 별로 자신 없어. 이래서 가만히 있으면 비교할 게 없고 비교할 게 없으면은 언어는 배울 게 별로 없어요. 알겠죠? 왜냐면 맞는 말 해도 다 맞다고 들리고 틀린 말 해도 다 틀리다고 들리거든. 그렇죠? 자, 좀 서론이 길었는데 어쨌든 변형 문제는 꼭 그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의 흐름을 가지고 풀지 기억력을 가지고 푸는 게 아니다라고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럼 기억부터 1번부터 가볼게요. 자, 흐름상 알맞은 것을 고르래요. 자, 기억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자유놀이는 자연의 수단이야. 이런 자유놀이는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이 그죠? 아이들이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대. 라고 하면 안 돼. 너 외웠잖아, 다. 알았죠? 자, 그럼 가볼까요? 자, 인디펜던트인데 낫이야. 그럼 두 개를 동시에 지워요. 무슨지 알죠? 이는 원래 단어를 반대말로 만들어버리잖아. 근데 낫은 다시 그걸 반대로 만들잖아. 아니,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5050은 계산이 잘 안 된다 해도 플러스 거나 실하잖아. 그렇죠? 없으란 얘기지. 됐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다시 사라져버리잖아. 됐죠? 그래서 디펜던트야. 자, 저거. 디펜던트는 의존하는 거지.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의존하는 건 마이너스로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유놀이는 플러스인데?
제발 외워서 하지 말고. 그럼 이 지문 도대체 왜 공부한 거지? 다른 지문에 적용이 안 될 건데. 자, 그럼 우리는 뒷문장을 통해서 바로 옆에 있는 문장을 통해서 왜냐? 벗이 없잖아. 다음 문장은 그냥 인플레이로 시작하잖아. 뭐 벗으로 해서 갑자기 뿔마 논지가 바뀐다라는 이런 맥락이 없잖아. 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한 연달아 있는 두 개의 문장은 의미가 똑같습니다. 이 의미라는 건 플러스는 플러스로 연결되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연결된다는 거죠. 뒷문장을 보고 우리가 그 아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뒷문장을 보고. 당연히 자유놀이는 좋겠죠. 기억해서 풀지 말라고요. 알았죠? 대학 가자고요. 자, 뒷문장 갈게요.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이 뒷문장에서 인플레이가 플러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마이너스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 판단의 단서가 되는 단어를 찾아서 밑에다가 표시를 해주세요. 하세요. 됐죠? 자, and가 있으니까 힌트는 그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습니다. 자, 앞에 볼게요. 자, 아이들은 정말로 통제력의 력이 힘력자, 힘을 갖게 된다는 거야. 그렇죠? 자연을 통해서 아이들은 힘을 갖게 된대. 그래서 여기는 좋은 말이 나와야 돼. 근데 앞에서 디펜던트는 not과 in을 제거한 디펜던트는 마이너스 힘이었어. 그렇죠? 힘을 갖는 아이가, 힘이 있는 아이가 남에게 의존할 필요는 없잖아. 됐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라고 풀어야 돼요. 기억력으로 그렇게 기억력 풀면 두 번째 문제 어떻게 풀지? 이건 한 달 동안 네가 익숙한 거니까 그렇게 풀어볼 수는 있는데 뭐 도대체 왜 공부하는 거지 이 공부는, 그렇지?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실력이 좋은 것도 약점이야. 제발 무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걸 처음 보는 지문이라 생각하고 무조건 찾아서 답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기억난다고 그 기억력을 풀면 항상 고등학생 지문, 내가 고등학교 지문들을 풀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봐요. 중학교 시험은 잘 볼 수 있지만 고등학교 시험은 아예 접근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접근이 돼요. 똑같이. 알겠죠? 자, 다음 니은 갈게요. 자, 이미 앞에서 플러스 논지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서도 당연히 플러스 논지가 나와야 되는데 기법은 포기하다는 뜻이고 그래서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기억을 맞추면 니은도 맞출 수 있고 기억을 틀리면 니은도 틀려야 됩니다. 다시. 자, 니은도 싫다. 다음 디귿, observe. 자, 이 아이는 뭐와 가장 가까운 짝이 되냐면 힌트는 가까운 데서 찾는 게 좋아요. 자, learn to make 블라블라를 A라고 적어줄게요. 그럼 이 아이를 A, B, 그리고 뭐 and, 뭐 블라블라 해서 이제 전부 다 A, B, C, D로 이어지는 이제 병렬 관계의 하나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A, 스스로 make 결정을 내릴 수 있고 solve the own problem,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규칙을 스스로 만들고, 자, 앞에서 전부 다 플러스 좋은 얘기 나왔어. 그렇지? 그럼 규칙을 observe는 관찰하다라고 해서 그러면 안 돼. 네가 원래 아는 단어고 관찰했다더라도, 알겠지? 버려. 오로지 플러스 마이너스만 가지고 와. 자, observe는 원래 관찰하다는 의미였어. 그러면 룰에서 그 아이를 넣어서 observe 룰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냥 observe의 의미가 원래 관찰하다잖아. 그럼 그게 긍정적인 의미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야? 관찰하는 게 딱히 부정적인 의미라고 볼 수는 없잖아. 뭔가를 한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룰, 규칙을 하나 보다. 그냥 그렇게 하면 돼. 물론 이제 여기서 observe의 의미는 규칙을 무슨 뜻일까요? 지키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국어 실력의 문제야. 네가 룰이 나왔다고 observe를 규칙을 지키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 아니야. 그것도 사실 언어 실력이긴 하지만 observe의 의미가 원래 관찰하다인데 그럼 얘는 또 뭐 딱히 마이너스 의미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 아이가 룰즈와 함께 결합될 때도 그냥 플러스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맞다는 얘기야. 다 이거는 안 돼. observe는 관찰하다인데 아니 사전 한번 찾아볼래? 너네 메이크나 개처럼 너희가 가장 쉽다고 알고 있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봐. 깜짝 놀랄걸? 너희가 쉽다고 알고 있는 단어일수록 오히려 의미가 굉장히 많아. 메이크 의미는 콜린스 같은 데 찾아보면 100가지가 넘어. 그래서 너희가 나한테 어떤 특정 단어의 의미를 물으면 뭐 이거는 뭐 무슨 뜻이다 무슨 뜻이다 얘기할 수 있는데 메이크나 개 같은 단어 물으면 몰라. 말을 못해 내가. 왜? 의미가 어마무시하거든. 알겠죠? 오히려 쉬운 단어일수록 여러 군데에 확장이 돼버려. 여러 상황에서 그 어플라이 적용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 이건 observe도 마찬가지야. 네가 알고 있는 의미를 그냥 무식하게 밀어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오로지 영어에서는 이부법체 사고가 중요하고 그럼 observe가 플러스한 의미인지 마이너스한 의미인지만 판단을 해야지. 그렇죠? 나 영어 좀 하는데 observe 관찰하던데 근데 규칙을 관찰하는 건 좀 이상한데 네가 더 이상한 거야. 알았지? 영어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거든. 알겠죠? 단어 실력이 좋은 건 인정하는데 그건 단어 실력이 좋은 거지 영어 실력이 좋은 게 아니야. 알겠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까지 한 얘기는 다 하나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해야지 네가 원래 알고 있는 단어를 떠올려서 무식하게 적용시키지 마라라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디귿. 자, near comfort. 자, 이것도 이제 힌트를 찾아보면 아이들은 deliberately dose 그들을 dose A with B라는 단어 우리 기억하죠? A에게 B를 노출시키다는 뜻이었어요. 그렇다면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편안함을 노출시킬까? 반이요. 불편함을 노출시킬까?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그렇죠? 알 수 있나요, 그건? 가장 가까운 힌트는 어디 있냐? 자, 여기 대어 바이라는 표현이죠. 이게 연결고리입니다. 그렇죠? 이 연결고리가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컴포트라는 앞에 있는 부분이 궁금하니까 이 뒤에 있는 부분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판단해서 뒤에가 플러스면 컴포트는 좋은 의미니까 맞겠고 뒤에가 안 좋은 의미면 컴포트는 안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됐죠? 다음. 자, 그들은 배우게 된대. 통제하는 법을 배우게 돼. 그들의 신체와 그들의 두려움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대. 그렇지? 자, 이 두려움이라는 말 볼까? 두려움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운대. 그러면 앞에서는 두려움이라는 말이 나왔어야 돼. 자, 데어바이 우리 분석해 볼까? 자, 데어바이 뜻 적으세요. 데어바이의 의미는 적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라는 연결고리였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됐죠? 그런데 쌤이 누누이 말하죠. 그게 뭔데? 찾으세요. 이 그렇게 함으로써라는 말이 뭔지를 찾아봅니다. 자, 같이 가볼게요. 지금 생각 끝났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의 핵심은 그 안에 동사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동사 핵심이라 했죠? 여기 하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다,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뜻이죠. 앞문장의 동사는 does A with B 구문이었습니다. 그렇죠? A에게 B를 does, 주입하다라는 뜻이었죠. 주입하다. 의학 용어였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편안함을 주입한다고 되어 있어. 뭐를? 편안함을 주입한다. 좋은 걸 주입한대.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는 그들 스스로에게 편안함을 주입함으로써 이렇게 쓰되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이거 여러 번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들의 신체와 두려움, 자, 연결이 안 돼. 앞에서 편안함을 네 몸속에 주입할 때 했잖아. 그렇지? 근데 갑자기 이 두려움이라는 말은 왜 나오지? 도대체 어떻게 연결을 하지? 그럼 한번 해보자, 이번엔. 편안함이라는 말 대신에 안 좋은 말로 넣어보자. 여기서 두려움이 나왔으니까 두려움 같은 안 좋은 걸 주입하는 거야. 그렇지? 자, 두려움을 주입했대. 그리고 이제 그 네 몸속에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해서 네가 통제해야 될지를 드디어 배우게 된대. 쉽게 얘기해서 깡패를 만나야 깡패의 대처를 한번 배우지. 그렇죠? 깡패를 만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깡패를 만나면 어떻게 되지? 그걸 배울 수 있어. 이게 그런 글인 거야. 깡패를 만나야 깡패 대적하는 방법을 배우지. 깡패를 만나면 뭐 도망가라. 깡패를 만나면 뭐 맞서 싸우라 뭐 이런 거 배우지.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깡패를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 수학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영어를 배워? 영어를 풀어야 영어를 배우지. 이거 그 얘기야 그냥.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싫다. 네 일도 싫다. 너 싫다. 지금까지 우리 한 개 맞은 거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답은 5번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도 확인 사살 해야죠. 자, 5번 갑니다. 근거를 잡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남았으니까 좋아 라고 하지 말고 근거를 잡습니다. 근거는 가까운 데서 잡으세요. 가까운 데 근거가 없을 때 주변 문장으로 가는 거야. 앞문장이나 뒷문장으로. 하지만 이 아이는 그 문장 내에 근거가 있습니다. 왜요? 엔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엔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엔드 앞에가 플러스면 뒤에도 플러스고 근데 앞에가 마이너스면 뒤에도 마이너스입니다. 자, 매니저는 다루다. 그렇죠? 그래서 매니저가 일을 다루는 사람이야. 매니저라고 하잖아, 우리 매니저. 그렇죠? 일을 관리하다, 다루다. 일을 다루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이 매니저야. 근데 이 다루다라는 의미에는 사람을 다루다는 뜻도 있어. 그렇죠? 부하 직원 여러 명을 통솔해서 일을 잘 되게 만들다. 그래서 이제 매니저는 보통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두세 명의 직원들을 이끄는 이제 약간 팀장급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매니저라고 하지. 이 다루다라는 말에는 일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 부하 직원을 다루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알았지? 자, 계로 5번은 자, get은 우리 용어 교재에서 배웠었어. 핵심 의미가 뭐였지? 이동하다 했지 얘들아? 5번은 위로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은 산이 있으면 산 위로 올라가는 게 걔 로버야. 그럼 뭐야? 산을 극복하다가 되겠지. 산을 정복하다가 되겠지. 좋은 의미가 되겠지. 앞에도 그런데 다루다니까 좋은 의미지. 그래서 얘도 맞는 거지. 그래서 답은 확인사살했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자, 이 문제를 사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한 이유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흐름이라고 하면 뭔가 그 글만 담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해서 주제를 판단하고 글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정말 생각해 봐라라는 것 같은데, 그럼 채점 어떻게 해요? 그런 식으로 매번 모든 주제를 알아야 된다면 이 수업을 국어 시간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회 시간이나 과학 시간 같은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나 지식을 얻는 시간으로 착각하는 건데 아닙니다. 이 시간은 영어 시간이에요. 알았죠? 오로지 플러스 마이너스 구별만 하면 돼요. 맥락에 따라서. 그래서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봤어요. 자, 6번 문제. 자, 고르세요. 자, A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대문자 A입니다. 이거 예전에 보면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 못해가지고 잘못 봤어요. 이런 사람도 은근히 있어. 알았지? 대문자 A입니다. 자, 여기에서 대가와 의 정체까지 파악하면서 가기에는 너무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일단 쌤의 그래머 레인보우 수업을 들었다는 전제 하에, 그쵸? 바로 대표에서 왓을 적용하는 방법을 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의심해야 될 건 무조건 대시라는 아이를 먼저 의심하기로 했죠? 이 대신 관계 대명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확인하는 방법은 대를 제거하고 앞에 있는 명사를 뒤로 이동시킬 수 있는지를 보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children을 이동할 때는 이제 동사 앞뒤로 이동하라 했고, 근데 are라는 동사 앞에는 이미 they라는 누군가가 박혀 있고 뒤에도 independent라는 누군가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사를 박아 넣을 수 있는 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가면 좀 힘든가? 말 좀 천천히 할게. 여기까지 가면 이 세 문제만 하면 끝이에요. 근데 자꾸 이렇게 힘들어하지? 더 합니다. 맞죠? 진짜 세 문제를 끝내고 싶으면 열심히 들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는 what으로 넘어가야 되죠? 근데 what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필기 안 해도 되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what이라는 복합 관계 대명사는요, 두 단어의 결합인 건 알고 있죠? thing, that. 그래서 what은 that을 제거하고 앞에 있는 명사를 뒤로 이동시키는 방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언제 쓰는 방법이냐면 우리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that을 파악할 때 앞에 있는 명사를 뒤로 집어넣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앞에 명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자, 봐봐요. 그냥 보세요. I know that이냐 what이냐 주민. 나는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를 이제 대표해서 what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that을 의심해 볼까요? 제거하고 앞에 명사가 아예 없어. no는 다로 끝나는 동사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때 비로소 what을 의심해 보는 거야. 왜? what이라는 아이는 thing, that의 결합이기 때문에 that을 제거해도 thing이라는 아이가 남아있거든.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뒤로 이동시켜서 you mean the thing. 아, 네 말이 그 말이구나 라고 완벽한 문장을 만들 수가 있거든. 그렇죠? 그런데 이미 이 글은 children이라는 아이가 선행사가 있었단 말이야. 그 아이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 그 아이를 집어넣을 데가 없는 게 문제였지. 그렇지? 그럼 what을 따질 이유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해. 근데 이건 시간을 절약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children을 넣을 데가 없었어. 그럼 이제 what을 해봐? 할 필요는 없지만. 왜? 그럼 thing은 어떻게 넣어? 쌤이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하지. children. 하나 넣을 자리도 없는데 thing. 두 개를 어떻게 넣느냐. 하나 들어갈 자리도 없는데 한 명 앉을 자리도 없는데 어떻게 두 명이 낀 게 아니냐. 싸움 나냐. 그렇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어쩌라고요? that도 아니고 what도 아니면 다시 답은 that입니다. 됐죠? 자, 요거는 레인보우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냥 들어봐요. 자, that vs what의 정체는요, 사실 1, 2, 3번으로 갈려요. 1번은 제거하고 앞에 있는 걸 뒤로 이동시키는 관계 대명사 확인 작업이고요. 2번은 방금 말한 대로 thing, that의 결합 현상을 파악하는 방법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that은 그러한 관계 대명사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관계 부사나 접속사라는 아이도 that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요. 알았죠? 그러면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면 3번이겠지. 근데 3번은 그러면 쌤 3번은 관계 부사예요, 조사예요를 네가 왜 따져? 어차피 둘 다 that인데. 기억나죠? 어차피 둘 다 that인 걸. 뭐 하려고 잘난 체하는 거야?
그냥 100점 맞으면 됐지. 시험 끝나고 다른 문제까지 다 검토했는데 나는 완벽하게 100점인데 할 일이 없으면 그때 보시던가. 한 10분 남았으면.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진 않잖아. 그치? 어떻게 네가 100점인 걸 확신해. 그 다른 문제 보면 돼. 그렇죠? 그래서 답은 다시 대시다. 물론 여기서는 접속사예요. 그렇죠? 우리 접속사는 뭐뭐는 사실이라고 해석하기로 약속했죠? 그래서 그들이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 요로 정리되는 구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대시다. 1번 대도 아니고 2번 왓도 아니다. 그래서 다시 3번으로 넘어온다. 그렇죠? 그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 순서대로 풀죠? 고3 문제도 그냥 순식간에 같은 방식으로 풀어버려요. 근데 이거를 나 이 지문 아는데? 이거 대시였는데? 공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거면. 알았죠? 그렇게 할 거면 공부를 하지 마세요. 알았죠? 진짜로. 진짜 진심이니까 공부를 하지 마세요. 진짜 대학 갈 수 있는 데는 미달라는 데밖에 없을 거니까. 알았지? 진짜.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믿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꼭 이렇게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다음 B번. 자, 솔브냐 솔빙이냐를 고르는 힌트를 찾습니다. 힌트를 찾아서 표시해 줍니다. 근데 그건 5번에서 했던 작업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도 병렬을 통해서 그 아이의 힌트를 잡았죠. 그렇죠? 그러면 어법 문제도 이 아이의 형태를 잡으려면 이 아이와 동일한 형태를 잡아야 되는,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내 형태는 너에 따라 달려있으면 이런 아이가 있을 거라고요. 찾아서 밑줄 치세요. 시작. 5초 내에 모르겠으면 찍어요. 그냥 뭐라도. 자, 5초 됐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밑줄이 어디 있든 관계없이 우리는 동사를 먼저 잡습니다. 함장이 치면 동사고 나머지 모든 요소들은 동사와 어떤 방식으로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 문장의 동사는 run이 되겠죠. 그러면 to make 블라블라는 O1 목적어 1번이 되겠습니다. 콤마 그럼 이 아이는 목적어 2번이 됩니다. 근데 목적어 1번이 to make 블라블라니까 목적어 2번도 to make 블라블라여야 돼. 아니 to 블라블라여야 돼요. 하지만 to는 생략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solve를 답으로 찾습니다. 까지 자기 머릿속으로 해내야 돼요. 그냥 이거 그냥 solve인데 이러지 말고요. 알겠죠? 병렬이라고요. A가 to 블라블라니까 D도 to 블라블라여야 된다고요. 다만 to는 생략된 것 뿐이라고요. 알았죠? 다음은 대문자 C번 푸세요. 자, 이 아이의 이름을 밑에다 적습니다. 따라 적으세요. 제귀 대명사. 자, 제자는 다시 제자고요. 귀자는 돌아올 귀자죠. 즉 제기대명사는 동사 앞에 있던 아이가 동사 뒤로 다시 반복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I love me가 아니라 I love myself. 그렇죠? She loves her가 아니라 she loves herself. 물론 she loves her라는 문장도 존재해요. 됐어요? she loves her는 이 she랑 her가 다른 대상인 거야. 1번 여자아이가 2번 여자아이를 좋아하는 거야. 같은 말이 됐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지.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지. 그렇지? 아, 러브는 좀 그럼 이상하다. 그럼 라이스라고 하자.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렇지? 다른 의미가 돼버린다고. 제기대명사를 쓰면은 나르시시즘이지. 난 내가 좋아. 내가 최고야. 그렇지? 아우 뭐 거울 보면서 이제 너무 예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렇죠? 진짜 예쁜가 보지. 자, 그런데 she loves herself라고 하면 이런 나르시시즘이고 she loves her도 존재해. 다만 1번 여자아이가 2번 여자아이를 그래 라이스로 바꿔오면 그렇지?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너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진짜 이게 칠드런이 아이들이고 이 댐이 그럼 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너네가 그걸 지금부터 나한테 얘기해줘야 되는. 알았지? 그렇지? 그냥 앞에 칠드런이라고. 이게 복수라고. 그렇지? 무조건 댐세비제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일반 아이들 3명이 2반 아이들 3명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잖아. 그럼 제기대명사를 안 써야 되는 거잖아. 그냥 아이들 나왔다고 뒤에 댐 나왔다고 무조건 제기대명사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해석해 볼게요. 자, 적습니다. does A with B 주어졌고요. 는 A에게 B를 does는 원래 약국 용어였죠, 그렇죠? 주입하다. 주사로 주입을 하든 알약을 먹어서 네 몸속에 투여를 하든 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해석해보고 마무리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건.
반드시 해석까지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법적으로 띡띡띡띡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가볼게요. 아이들은 그들 스스로에게, 아이들 자기 스스로에게 적절한 양의 이건 두려움이었지, 그치? 두려움을 투입한대. 되어봐이.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적절한 양의 두려움을 줌으로써 아이들은 자신의 신체와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대. 되네? 이게 끝이야. 해석 한번 해보라는 얘기야. 별거 아니고. 그렇죠? 문법적으로 띡띡 이러지 말라는 얘기야. 아이들이 한 명만 있는 건 아니잖아. 아이들, 일반 아이들 3명이 2반 아이들 3명이랑 같이 놀고 싶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다음 D번 갈게요. 자, 누누이 말하지만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습관을 제대로 들였으면 100장 했으면 진짜 한 번 가르치면 끝나거든? 근데 너희가 너무 이미 공부를 많이 했어. 근데 그 공부 중에 이미 약간의 에러가 들어있어. 미치는 거야, 사람이. 그 보기가 너무 어려워. 제이가 대표적인 아이야. 그래서 이제 아마 쌤 수업을 한 달 이상 들었으면 다 뽀개졌을 거라고 봐요. 자, 데이 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기억하죠? 밑에다가 데이의 해석을 적습니다. 데이의 뜻을 적으라고요. 자, 5초 줄게요. 데이의 뜻을 적어요. 데이 어떻게 해석하냐고요. 적으세요. 자, 5초 됐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들이라고 적으면 환장한다 했죠. 그렇죠? 그렇죠? 뭐라고도 적어야 돼요. 그것들. 그렇죠? 꼭 기억합니다. 데이는 she나 he의 복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세 복수형도 데이예요. it은 그것이고 그래서 이세 복수형인 데이는 그것들, them, 그것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것들을 it.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걸 사람으로 해석까지 런하고 그냥 끝나버려. 사람은 뭔가를 배울 수 있어. 물건은 뭔가를 배울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아닙니다. 자, 데이는 기본적으로 사람, 사물이 다 됩니다. 적으세요. 사람도 되고 사물도 됩니다. 제발 데이 보고 사람으로 해석하지 좀 마세요. 확률은 반반인데 그런 식으로 가면은 50점을 목표로 영어 문제 풀겠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50점을 목표로 문제를 푼다는 자체가. 5점 목표로 풀어서 50점이 나오면 몰라. 5점 목표로 풀면 50점이 안 나와요. 그렇죠? 웃긴 점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데이는 사람, 사물입니다. 기본적으로. 됐죠? 자, 다음. 자, 그럼 어떻게 올라요? 자, 모든 명사의 심은 수입니다. 그렇죠? 데이는 복수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복수 명사를 찾아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를 means. 근데 사실 이 means는 복수형 s는 아니야. 그렇죠? s가 붙으면은 명사형으로 수단 방법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른다 치고 그냥 미치는 거야. 모른다 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는 none of these lessons가 되겠지. 그렇지? 근데 괜찮은 건 둘 다 사람은 아니야. 둘 다 사물이야. 사람, 사물의 구별이 되게 중요하거든, 영어에서는 밀려. 그래서, 뭐, 하나, 뭐 아무거나 넣어. 자, lessons를 여기다 넣어서 한번 해볼게. 자, 적어. 다시 적어. 이 these lessons can learn이냐, vs be learned냐. 를 물어보는 거야. 물론 해석으로 할 수도 있어, 얘는. 하지만 위험해. 그거 잠시 알려줄게. 자, 봐봐. 자, 이러한 교훈은 배우는 거냐, 배워지는 거냐. 그럼 좀 영어 공부를 한 사람은 이거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은 능동적으로 뭔가를 배울 수 있지만 이거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거는 소유태가 맞는 거야. 배우는 게 아니라 배워지는 거야. 근데 그러다 머리 핑핑 돈다? 배운다, 배워진다, 때린다, 때려진다. 때리다는 좀 이야기인데 때려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렇지? 배우다는 알겠는데 배워진다라는 배움을 당한다? 소유태는 뭐 당한다로 해석하잖아, 우리 보통. 그렇지? 배움을 당한다? 머리가 핑핑 돌아. 알았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런이라는 단어가 쉬우니까 망정이지. 여기에 고난이 돼 어려운 단어 들어가 버리면 이제 거기서 머리가 더 흩어지기 시작해. 알았지? 자, 저거 1번이라고 적어. 얘는 그냥 X 표시. 자, 능수동의 구별에서 우리가 판단 기준으로 할 건 형용사 vs 부사에서 형용사만을 판단 기준으로 하는 것처럼 오로지 우리는 수용만을 그 판단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내재적으로 담겨 있는데 그 이유를 다 알려줄 수는 없어요. 알았죠? 왜냐면 수십 가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너희들이 와닿기 쉬운 예시를 하나만 들어줄게요. 자, 수동태 형태는 단 하나예요. BPP라는 형태가 들어가면 걔는 수동태입니다. 그렇죠? 근데 능동태 형태는 엄청나게 많아요. 몇십 개 돼요. B 플러스 ING도 능동이고, have PP도 능동이고, have been ING도 능동이고, 그냥 현재 시도 능동이고, 그냥 과거 시에 능동이고,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알았죠? 힘드니까.
능동의 형태는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아이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따져볼 때 이 능동을 따져보는 게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야, 사실. 뭐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 알았지? 뭐 자동차, 타동차의 구별이나 자타의 뭐 확장 방식이나 그런 여러 가지 다 있거든. 그거는 이제 쌤이 20년 동안 연구를 한 거니까 너는 그냥 믿고 따라오면 돼.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뭘 의심한다 먼저? 수동태를 먼저 의심한다. 알았죠? 자, 수동태 그냥 한 번에 의심하는 방법 알죠? 수동태 확인하는 방법? 앞에 놓고 뒤로 빼라. 자, 근데 이걸 매번 말해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번 한 번만큼 예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수동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봅시다. I love you를 가지고. 자, 수동태는 지금까지 동사 뒤에 있던 아이가 야, 나도 주인공 좀 하자 라는 데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적으로 문으로 이동하죠. 그러면 이제 동사는 수동태의 기본 형태인 be, pp로 전환이 되고요. 됐죠? 뭐 얘는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잘 봐요. 자, 우리가 지금 밑줄 그어놓고 얘가 수동태가 맞을까 아닐까라고 의심이 된다면, 그렇죠? 우리는 뭘 생각해봐야 되냐면, 아, 얘가 수동태라는 얘기는 원래 뒤에 있던 아이가 앞으로 이동했다는 거구나. 그럼 다시 앞에 있는 아이를 뒤로 이동하면은 위에 있는 I love you라는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그거예요. 근데 이 I love you라는 문장은 수동태 문장이 아니고 능동태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으로 굉장히 확실하게 은혜관계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동태는 이게 좀 말이 어색해져요, 많이. 단어가 어려우면 더 그렇고요.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기억하세요. 수동태를 먼저 의심합니다. 수동태 의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거 뒤로 빼요. 이게 끝이에요. 그것만 하면 돼요. 수동태를 먼저 의심하자. 약속하는 거야. 알았지? 이해 안 가면. 수동태 할 때는, 확인할 때는 어떻게 해? 앞에 있는 거 그냥 뒤로 이동한다. 이거야. 할 수 있겠지? 자, 해보자. 가볼게, 얘들아. 힘내. 자, 앞에 있는 거. 근데 앞에 있는 거는 요거 우리 레슨지였어. 그치? 그건 해야 돼. 데이를 뒤로 옮겨봤자 그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이 뒤로 옮겨. 그럼 어떻게 돼? learn, lesson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주의해. 동사 뒤에 있는 건 을이나 을로 해석해 주는 거야. 네 맘대로 뭐 은는이가 을로 바꾸면 안 돼. 의역해서. 그러면 이걸 하는 의미가 없어. 알았죠? 동사 뒤에 있으니까 을로 해석해야 돼. 교훈을 배우다. 되네. 교훈을 배우다. 되네. 그래서 얘는 be learned가 답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 배웠어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건 내신 한두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는 얘기야. 수능까지 관통한다는 얘기야. 알았죠? 이 연결고리 작업을. 그렇죠? 그 중에서 중요한 건 요거야. 대의 나옴 절대로 해석하지 말 것. 사랑과 사물이라는 공평한 잣대로 이 아이를 분석할 것. 그럼 어떻게 판단하느냐? 대의는 복수형 명사다. 앞에 있는 복수형 명사는 means 그리고 lessons 전부 다 사물밖에 없다. 그리고 수동태를 먼저 의심한다. 그렇죠? 뒤로 옮겨서 lesson이라는 말을 뒤에 옮겨주면은 learn the lesson. 맞네. 괜찮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설명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쌤이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야. 램보를 잘 안 들어서 그래. 램보를 허투루 들어서 그래. 램보는 지금 말한 게 거의 두 강좌에 걸쳐서 100분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어. 표와 다양한 예시들을 통해서. 그걸 대충 들으니까 그런 거야. 그렇지? 진짜로. 열심히 들어야 돼. 자, 7번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힘내세요. 자, 7번은 문법 용어 때문에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잘 봐요. 물론 그래서 수능에는 나올 수 있는 유형 자체가 아니에요. 하지만 내신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 문법 용어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유, 뭐 80년대도 아니고 왜 이렇게 문법 용어를 가지고 힘들게 하냐라고 하지만 이건 이런 거야. 만약에 너네가 쌤이 분사구문이라고 했을 때 분사구문은 빨라라고 딱 지켜지고 떠올리지? 그러면은 딱 한마디 분사구문이라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들을 그렇지? 10분 동안 설명을 해야 돼. 뭔지 알아? 그래서 용어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면 그리고 너희가 그 용어를 이해한다면 30분, 40분으로 알차게 끝낼 수 있는 수업을 2시간 동안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야 돼. 이게 용어의 힘인 거야. 그렇지? 우리가 수학할 때 용어를 빼고 하나? 수학 공부할 때 용어를 빼고 단 한마디라도 할 수 있나? 어떻게 하지? 그렇지? 예를 들면 함수 했는데 함수가 뭔데 이러고 있으면 나가야지 그 반에서. 그렇지? 함수 공부하는데 함수가 뭐예요 해버리면 환장하는 거지. 근데 웃긴 거 뭔지 알아? 함수가 뭔지 아는 사람 별로 못 봤어. 함수에 함자가 무슨 함자 하면은 뭐가요? 문제나 풀면 되지 왜 그런 이상한 소리 이런다니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자기가 함수라는 말의 의미도 모르면서 함수 문제를 연달아 푼다고 좋은 대학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건 진짜 약간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치? 기본적으로 사실적으로 말이 되나? 그치? 자, 잠깰 겸 함수 얘기를 1분만 할게요. 함수는 이거예요. 이게 함수예요. 아직 이해 안 가죠? 그죠? 이게 함수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요?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 때 결혼식 되면 결혼식 날 밤에 신부 측 사람들이 신랑 쪽 사람들이 신부 측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함사세요라는 말을 해.
그 화면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담겨 있는데 상자 함자야, 상자. 이 상자야. 근데 이 상자는 투명한 상자가 아니라, 알았죠? 불투명한 상자야. 그래서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 다만 이 상자의 조건은 이거야. 자, 1을 넣으면 예를 들면 2가 나와. 아, 그러면 이 상자의 이름은 더하기 1이 되겠지.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수학공부를 아예 안 한 인간인 거고. 그렇지? 어떻게 한 가지 조건만 가지고 이 상자의 이름을 알 수 있지? 왜? 1 더하기 1만 2인가? 이걸 더하기 1이라고 제목을 달아버려. 웃기는 거지, 그지? 미지수가 두 개인데 하나의 식이 나온다고? 무슨 말이냐? 1 곱하기 2도 2잖아. 그럼 이 상자의 이름이 곱하기 2가 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해? 하나의 미지수가 더 필요해.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2를 주고 5를 준다. 그럼 이 함수의 이름이 나와. 이 함수의 이름을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함수 시간에 배우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유추의 사이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사사분면을 주는 거고. 내가 사사분면 또 뭐냐? 그게 뭔데 이래? 내가 사사분면 그려봐 그러면 예전에 과외할 때 대학생 때 이제 수학과를 했었거든. 그럼 사사분면 그려봐 그러면은 그게 뭔데 이래? 코미디언이야? 아니 중학생이 사사분면을 몰라? 아니 고등학생이 사사분면을 몰라? 아니 1, 2, 3, 4 4개로 나눠져 있잖아. 하나의 면이. 그게 사사분면이야. 그렇죠? 4개로 나눠져 있다 해서 사사분면이야. 얘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렇게 그려. 이것도 이상한 거야. 그렇지? X축, Y축이니까 이 화살표 그려야지. 그렇죠? 이제 그만할게. 자,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용어를 아는 건 너무도 중요하다. 그렇죠? 시험 문제에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7번 문제를 통해서 용어 정의를 좀 하면서 이 용어가 실제로 이제 영어를 전달할 때 효율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확인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 확인해 봅시다. 자, 알맞지 않은 걸 고르는 거거든요. 일단 X 표시하세요. 나중에 꼭 이런 문제 나오면은 쌤 잘못 봤어요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것도 네 실력이야. 알았지? 그래서 네 실력을 좀 높여줄게. 자, 봐봐. 이렇게 하지 마. 무슨 말이냐면 알맞지 않은 거구나. 근데 1번은 알맞지 않네? 그래서 여기다 동그라미 표시하는 애들 있거든? 너 그러면 이 문제 무조건 잘못 읽어. 1, 2번 가다가 3번에서는 바꿔서 해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 우리 인간은 무조건 어떻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냐면 맞는 내용을 동그라미 표시하고 틀린 내용을 X 표시하는 걸로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어.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아? 1번 이 문제가 알맞지 않은 내용을 고르는 문제라고 1번처럼 해버리면 알맞지 않은 내용인 것 같다고 1번이 그래서 동그라미 표시를 해버리면 네 머릿속에서 데이터가 꼬여버려. 너는 그렇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애를 봤냐면 고등학교 때 아니 걔가 수학을 되게 잘하는 애거든? 서울대 갔어 나중에. 서울대 경제학과 간 애야. 수학을 뭐 맨날 만점 맞는 애야. 근데 오늘 보니까 얘가 어떻게 표시하는지 알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야.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거든? 나도 많이 맞춘 문제였거든? 그래서 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건지 알아? 진짜 깜짝 놀라. 얘는 한 문제 한 문제 소중해서 한 문제를 1점 만점으로 본대. 이게 1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0이라고 표시해 놓은 게 알고 보니까 틀린 문제였던 거야. 빵점. 한 문제를 다 1점 만점으로 보는 거야. 1점 만점, 1점 만점. 그러니까 1점 맞았다. 빵점 틀렸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나는 다 틀린 줄 알았지. 알고 보니까 다 맞았던 거야. 이런 씨.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정신사납잖아. 그거는 걔만 알고 있는 기호인가 보지. 왜 그랬나 지금 생각해보면 하도 수학을 말도 안 되게 잘하니까 애들이 수학 문제만 모르는 거 있으면 걔한테 가서 막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좀 귀찮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제 뭐 틀리 표시해버리는 거지. 자기와의 약속을 한 거지. 아, 이거 이렇게 표시하면 나한테 안 물어보지. 뭐 이랬나? 내 생각이야. 잘 모르겠어.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거에 X 표시했어? 그 다음부터는 1, 2, 3번을 보면서 이 내용 자체가 진짜 맞는 내용을 동그라미 치고 틀린 내용을 X 표시해. 그럼 어떻게 해요? 정답은 X가 되는 거야. 근데 오히려 이거 몇 번만 익숙해지지 절대로 잘못 읽어서 실수했어요 라는 말을 꺼낼 수도 없어. 알았지? 우리 인간은 원래 맞는 내용은 동그라미 치고 틀린 내용은 X 표시하도록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어. 우리 인간은 내재적으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다고. 근데 그걸 갑자기 시험이나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 읽었어 이딴 소리를 하게 되는 거야. 알았지? 습관 바꾸면 돼. 오케이? 알맞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커다랗게 X 표시 해놔야 돼. 그래야 보여. 알았죠?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무조건 옳은 내용은 동그라미 치고 틀린 내용은 X 표시한다. 할 수 있겠죠? 자, 7번 갈게요. 그래서 너희 표시도 바꿔줘. 잘못 표시한 사람들.
쌤처럼 표시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꿔주시라고요. 알겠지? 자, 그리고 자기 정답 확인해서 자기 정답에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고쳐주도록 합시다. 마무리하세요. 자, 우리 A부터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A에 있는 teaching은 전치사 오브의 목적으로 온 동명사이다. 자, 일단 여기서 문장 끊어줍니다. 자, 프리 플레이를 주어로 비동사 되어 있는 걸 보호로 해서 문장 끊어주는 건 다들 할 수 있겠죠? 그게 됐나요? 자, 이렇게 완벽한 문장이 끝나고 확장되는 걸 우리는 M 수식어라고 하고요. 잘 들으세요. 수식어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용사와 부사가 있죠. 그런데 단순 형용사, 단순 부사는 시험 문제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애가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전명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명사는 단순 명사도 올 수 있지만 오브라는 전치사 뒤에 명사, 단순 명사도 올 수 있지만 뭐 올 수 있다고 배웠어요?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도 올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목적어라는 이름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봐요. I go to school. 자, 문장 구성서문은 SVOCM 이렇게 나뉩니다. S 주어, V 서술어 동사, O 목적어, C 보어, M 수식어구. 그러면 쌤이 요 school이라는 to school의 전명구에서 명사를 빼면 이 아이가 그래서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school은 SVOCM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구 중에 누구일까요? 목적어예요. I love you의 you만 목적어 아닙니다. 전치사 뒤에 것도 목적어를 부릅니다. 왜 그런지 알려줄게요. 쉬워. 목적어 뭐야? 목적지잖아. 그렇지? 자, 나 학교에 간대. 그럼 내가 가고 있어. 이동하고 있어. 그 목적지가 학교잖아. 그래서 전치사도 방향, 위치 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그 뒤에 있는 말이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목적으로 불러요. I love you는 사랑의 목적지가 넌 거고, 그렇지? 내 사랑의 목적지가 I, 나의 love, 사랑의 목적지가 you, 넌 거고, 그래서 I love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I go to school은 내 걸음의 to, 목적지가 school, 학교인 거야. 그래서 이것도 목적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목적의 종류는 목적어는 동사만 취하는 게 아니라 전치사도 취해. to 뒤에 있는 것도 목적을 부른다고.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 용어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필기. 이렇게요. 자, 목적어야 뜻이야. 요 한자는 VT는 타동사 I love you에서 예문적자 love you. 아, 얘도 목적어다. 이거 당연한 거지. 그래서 go to school. 요것도 목적어다. 이 PRET라는 건 프리포지션 전치사라는 뜻이야. 용어 나와서 그냥 영어 좀 그냥 적은 거야. 됐죠? 익숙해져야 돼. 그러면 훨씬 더 수업을 들을 때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어. 알았죠? 남들이 어버버버 하고 있을 때는 이미 다 내용 파악하고 있다고. 알았죠? 영어라는 시험을 보는 한, 그렇죠? 근데 성인 돼서도 영어 시험 봅니다. 승진할래도 보고 대학교 갈래도 보지만 나중에 대학교에서 회사 들어갈 때도 보고요. 그렇죠? 알죠? 외국 유학을 갈 때도 당연히 보고요. 승진할 때도 봅니다. 미칩니다, 사람. 죽기 전까지 계속 봐요, 영어 시험은. 수학처럼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영어 강좌에서는 이 문법 용어를 이용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문법을 모르죠? 환장하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구구단 모르면서 수학 공부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거의. 알았지? 좀 자세히 설명한 거야. 자, 2번. 그래서 1번은 맞다. 자, 2번 읽어볼게요. do는 teach를 대신하는 대동사로서 주어 children이 복수이므로 복수 형태의 do가 쓰였다. 뭐 환장하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그치? 자,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말이 좀 어려워. 쌤도 인정해. 자,
일단 얘가 뭔지부터 판단해 볼게요. 주어. 그런데 이 do는 뭐냐면요. 그쵸? 이 아이가 have가 진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니까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로 보거든요. 그쵸? 근데 원래 do의 역할은 그냥 말로 할게요. do not have의 부정문의 역할. 혹은 do you have 같은 의문문의 역할. 이럴 때 보통 do가 쓰이죠. 그쵸? 근데 이 do는 do not도 아니고 do children 이런 것도 아니야. 의문문도 아니고 부정문도 아니야. 그렇죠? 그냥 아무런 역할도 없나? 아니지. 이때 do는 무슨 역할이다? 강조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do는 R-E-A-L-L-Y 정말로라고 해서 그래요. 그럼 누군가는 쌤 앞에도 리얼리가 있는데요. 나는 너를 정말로 좋아해. 뭐 그러면 안 되나? 그치? 그거야. 나는 네가 진짜 좋아하면 싸다고 때릴래? 왜 진짜란 말 두 번이나 하냐고 재수없이? 이러지 않을 거잖아. 그렇지 않아? 여자애가 남자애가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혹은 여자애한테 정말 좋아했더니 싸다고 팍 때리고 떠날 거야? 그게 더 미친놈 같은데? 그치? 상관없다고요. 강조는 100번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고 2번 해도 상관없고 하든 말든 네 마음이다. 그래서 괜찮다. 자, 라는 지식을 가지고 다시 2번을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do는 teach를 대신하는 대동사가 아니라 teach의 의미를 강조하는 조동사야. 뒤에 건 맞아. 뒤에 건 맞아. 출연을 보생은 뭐 드쓴 거 맞지? 그렇죠? 대동사가 아니야. 자, 그럼 대동사 예시 들어줄게. 적자. 이거는 이제 답은 나왔으니까 대동사 예시는 들어야겠지. 그렇지? 자, do you like me? 너 나 좋아하냐? 라고 했어. A가. 그때 B가 I do. 끝. 좋아하지. 이때 do는 like를 대신하는 동사야. 그래서 대동사라고 불러. 그렇죠? Do you like me? 너 나 좋아해? I do. 좋아해. 보통 이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치? 자존심 있어서. 뭐, 어쨌든 그렇다 치고. 자, 다음. 답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인 것 같고요. 자, 3번, 4번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C번, D번, 2번 우선 빨리 파악할게. 자, 이런 시간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 C, D, E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빡빡빡 설명하고 밑에 있는 걸 읽으면서 이제 마무리 한 방에 처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 예, D, 예, E, 예. 자, 이때 it은 대명사로서 앞에는 컨트롤을 그대로 받는 아이입니다. 끝. 자, 이때 learning이라는 아이는 본문이 변형되었기 때문에 좀 있다고 합니다. 다음 위치. 관계사 의심되면 제거하고 앞에는 명사를 동사 앞뒤로 이동합니다. can arise라는 동사 앞에 아무도 없으므로 요 주어 자리에 이동하면 되고요. 그래서 요 an거는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위치는 주어를 도와준다고 해서 주어와 함께 있다고 해서 주격, 관계, 대명사로 부릅니다. 됐죠? 자, 10번 가도록 할게요. 끝. 다음 2번 갈게요. 위치는 더 앵거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이며 대수로 바꿔 쓸 수 있다. 다 설명했습니다. 자, 앞절에서 비롯된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 구문을 이끄는 현재 분사 learning이 알맞게 쓰였다. 다시 앞절에서 비롯된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 구문을 이끄는 현재 분사 learning이 알맞게 쓰였다. 뭔 소리가 쉽지? 환장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왜요? 제일 어렵거든요. 자, 이 문제를 맞추는 사람이 극히 드문 이유는 본문을 변형해버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본문이 변형됐다는 거 몰라도 본문 딱 외우지 않아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잘 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끊어주세요. 이건 왜 끊는지 알죠? does A with B까지 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적절한 양의 두려움을 주입한다 라고 해서 문장이 끝났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완벽한 문장이 끝났는데 뒤에 이렇게 확장된다는 얘기는 원래는 잘 들어. 완벽한 문장이 끝나고 여기 보니까 run, 동사 변형되긴 했지만 동사처럼 생긴 준동사가 있잖아. 그럼 이 아이도 원래 하나의 자 다시 여기 완벽한 문장 끝났어. 근데 그 뒤에는 뭐가 길어. 뭐가 길면 그 안에 무조건 문장이 있다는 얘기야. 다시 learning이라는 아이가 있잖아. 쌤 걔는 동사가 아니잖아요. 원래는 동사였을 거 아니야. 준동사도 원래 동사에서 확정되거나 변형된 아이라고. 그렇지? 그럼 이 자리는 원래 저거 문장이 있어야 할 자리야. 오케이? 이게 이제 문제풀이의 시작이야. 오케이? 자, 어려워. 잘 들어. 집중해줘. 자, 그러면 이 자리에는 뭐 앞에 있는 문장 뒤에서 또 다른 문장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니까 일단 and 같은 아무런 연결선 하나 적어주자. 알았죠? 그리고 이제 주어 동사를 이어진 완벽한 문장을 적어주자. 근데 쌤, 주어 없는데요? 없지? 그럼 어떻게 하라 했어? 앞에는 갖다 쓰라 했어. children 갖다 써. 대야.
그리고 이제 동사 자리니까 learning이라고 준동사 형태를 쓰지 말고 learn이라고 적어줘. 그리고 이제 how to 이하는 이제 목적을 그러겠지. 간접문으로서. 됐죠? 우리 간접문의 전환을 이제 의문사표 투정사를 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자, 완성됐어요. 이 정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문법 문제와 구문을 다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까지 문장 완벽하네. 일단 사선 그어줍니다. 근데 그 뒤가 길어지네? 그럼 문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learning이라는 동사 있잖아요. 그럼 걔는 원래 문장이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원래 아이들을 상상해서 적어준 거예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얘기할게 한마디만. 앞에 문장이 있으니까 뒤에도 문장이 있어야 돼요. 뒤에 동사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렇죠? 그게 오리지널이거든요. 자, 근데 왜 얘가 이런 식으로 변했느냐? 자, 연필 들고 화살표 3개 치고 마무리할게요. 지우세요. 접속사죠? 지우세요. 주어죠? 지우세요. 동사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3 때 배운 핵심 문법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이 접주동을 V, ing로 축약하는 이 현상을 우리는 무슨 구문이라고 한다? 분사구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러닝 쓴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맞는 거예요. 이 러닝 안에 접속사와 주동사가 싹 다 포함되어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렇게 논리적으로 파악해서 할 수 있는 고등학생도 거의 없어요. 고3 포함해서요. 대학생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꼭 기억해야 돼. 지금 이 이야기의 확장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래서 적용 몇 번 해보면 중고등학교 영작 따위는 눈 감고도 다 해버려. 눈 감고도 다 해버려. 알았죠? 눈 감고도 한다고 진짜로. 눈 떠야겠지만 어쨌든 할 수 있어. 자, 그리고 이제 설명 읽어볼게 얘들아. 앞절에서 비롯된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을 이끄는 현재분사 learning이 쓰였다. 자, 앞절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건 되게 간단한 말이야. 자, 여기 적어보자. 앞에 완벽한 문장이 있었어. 그리고 VING를 썼어. 그렇지? 그럼 당연히 여기 ING는 앞에 있는 문장을 다시 한번 보충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 분사구문이라는 아이는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품사로 이야기하면 완벽한 문장을 도와주는 부사의 기능을 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앞에 있는 문장을 그냥 도와준다는 뜻이야 그냥. 그렇지? 근데 네가 만약 굉장히 꼼꼼해서 쌤 근데 여기 결과라는 말이 있잖아 하면 쌤이 한마디 더 해줄게. 알았지? 1분 내에 끝날 테니까 집중해 들어. 자, 이게 결과면은 이게 뭐야? 앞에 있는 게 원인이지 그치? 근데 인과관계 핵심 뭐야? 기억나는 사람? 시간 순서의 배열이야. 먼저 발생한 사건이 원인이고 나중에 발생한 사건이 결과라고 내가 수십 번 얘기했어. 그렇죠? 그래서 1번이야 적고 2번에 적어. 적고 있죠? 왜 안 적어? 적어. 나는 알아. 나도 아는데 적잖아. 내가 말하면 되는 데고 내가 적으면 적어야지. 그렇지? 자, 그럼 보자. 진짜 이게 인과관계인지. 봐봐 얘들아. 초록색. 자,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두려움을 주입한대. 친구들과 놀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두려움을 이렇게 좀 안겨준대.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아이들은 그 두려움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대. 자, 이 컴포지션은 이제 fear, 두려움이라는 말을 다 치자. 그렇지? 두려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두려움을 통제하는 거야. 그렇지? 영어 문제를 받아들고 이제 그 영어 문제를 푸는 거야. 당연히 시간 순서 배열이야. 두려움이 내 몸 안에 들어왔어. 그 다음 그리고 그걸 통제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된다. 그렇지? 그래서 시간 순서의 배열이 확실해. 그래서 이 아이를 인과관계, 원인 결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분사구문 뒤에 있는 ing가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설명한 거야. 그렇죠? 자, 근데 쌤, 이거는 왜 현재 분사라고 안 하고 현재 분사라고 표현해요? 분사구문이라고 안 하고. 자, 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우리 명형부로 마무리하자. 저거 마무리 풀기야. VING는 엄밀하게 명형부 3총사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VING가 명사의 기능을 하는 걸 우리는 문법용어로 동명사라고 이야기하고요.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 걸 현재 분사라고 이야기하고요. 분사 구문의 역할을 하는 걸 우리는 부사의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얘가 그래서 사실은 분사 구문이라고 써야 맞거든. 완벽한 문장 옆에 있기 때문에. 근데 얘를 이렇게 형용사 역할을 현재 분사라고 썼단 말이야. 사실 이게 원칙적으로 안 돼. 원칙적으로 안 돼. 근데 이 용어는 사실 이제 용어가 약간 좀 깨게 쓰긴 했는데 어떤 의미냐면 어떤 의미로 이 현재 분사 쓴 거냐면 봐봐. 자, 여기서 보자. 분사구를 다시 두 개로 나눌 수 있거든. 그냥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저거 능동 분사구문이라는 게 있고, 그렇지? BPP라는 수동형에 ing를 붙인 빙pp 수동 분사구문이라는 게 있어. 됐지? 물론
무조건 이때 being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략해버려. 그래서 분사구문에 사실 ing만 있는 게 아니야. 이 ing로 표현되는 능동 분사구문이라는 게 있고 pp로 표현되는 수동 분사구문이라는 게 있어. 알았지? 근데 여기서 이 용어는 현재 분사 러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요 능동 분사구문을 그냥 현재 분사라고 그냥 표현한 거야. 그냥 쓴 거야. 사실 이제 이거랑 좀 헷갈리게 썼는데 얘가 잘못된 거야. 나빠 얘. 나쁜 거야. 좀 이렇게 표현하면 원래 안 돼.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맞는 데이터는 아니야. 이걸 분사구문이라고 표현해야 돼. 근데 얘는 이제 이런 의도로 쓴 거야. 뭐 어쩌라고요? 맞는 거 하나 틀린 거 하나 나왔잖아. 다 확실하게 나왔잖아. 영어는 항상 그걸 안고 가야 돼. 얘도 맞는 것 같은데 얘도 맞는 것 같은데 수학이 아니거든. 얘도 맞는 것 같고 얘도 맞는 것 같은 경우가 부지기수야. 거기서 확률을 높여서 근데 누가 더 적절할까? 그럼 얘는 확실하게 아닌 부분이 내가 아는 부분이 나왔으니까 얘는 그냥 아닌가 보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이게 습관화가 돼야 돼. 그것도 애매한데 어쩔 수 없어. 안고 가야 되고. 알겠죠? 왜냐면 얘는 그래 그러다 치자. 봐봐봐. 그럼 얘는 앞에 있는 거 다 맞잖아. 뭐 이 표현도 맞고 플러스 1, 이 표현도 맞고 플러스 1. 뭐 요거 하나 일단 치자. 그렇지? 그럼 뭐 플러스 0. 그렇지? 근데 그래서 이렇게 감점 요소가 있는데 채점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플러스 1도 플러스 1고 마이너스 1다 치자. 그렇지?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답을 했던 2번은 이 말 자체가 대동사란 말이 아예 상관이 없는 말이거든. 그렇지? 그래서 얘는 틀린 말만 있거든. 그냥 4번은 틀린 말도 있지만 앞에 있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맞는 말이거든. 그렇지? 그리고 사실 맥락이라는 게 있어. 여기서 이 분사구문 표현했잖아. 분사구문 표현인데 설마 얘가 바보 똥구멍도 아니고 이 분사구문이 현재 분사 이게 부사의 기능을 갑자기 뭐 부사가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을 거야. 그래서 걔는 아까 전에 쌤이 얘기한 뭐 능동 분사구문이야 수동 분사구문 이걸 표현한 거야. 자 지금 5분 전부터 아마 머리가 멍 때리기 시작할 거야. 왜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거든. 중요하지 않아. 전혀 중요하지 않아. 알았죠? 어쨌든 쌤 입장에서는 이제 언어를 접근하는 방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무리를 한 것뿐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풀이 유형 B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